안녕하세요. 이문학 콘텐츠 연구소 2년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이어서 삼국지 연의 속 리더에게 배우다를 계속해서 강의해 드리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챕터로 실패한 리더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지 연의 속 실패한 리더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삼국지 연의에는 정말 수많은 엄청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각각의 어떤 개성을 또 잘 지니고 드러내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매력으로 비춰지기도 하죠. 위초고 삼국뿐만이 아니라 이 위초고라는 삼국으로 정립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삼국지 연의라는 제목에 맞게 위초고 삼국의 인물들을 좀 중심으로 그 등장 인물들을 분류해 보자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먼저 위나라에는 군주로 조조와 조비가 있었고요. 문신으로는 순욱, 곽가, 가후, 정옥, 사마이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신으로는 전위, 허저, 하우돈, 하우연, 서황, 장료, 우금, 장합, 조인, 조흥, 악진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자, 초국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비와 그 아들 유선으로 이어지고, 제갈량 문신으로는 제갈량, 효직, 문휴, 마량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신으로는 오호 대장군이라고 불리는 관우장비 조은, 황충, 마초 이 5명과 그 뒤를 이은 위연, 마대, 강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나라 같은 경우에는 송견 아버지 아래에 손책, 그리고 손책이 죽으면서 동생이었던 송권으로 이렇게 군주가 이어지고요. 주유, 노숙, 육손, 제갈근 같은 문신, 그리고 여몽, 황계, 감령, 정봉, 정보, 반장, 한당, 태사자 이런 무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삼국에 속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우리가 실패한 인물들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탁, 여포, 원소, 원술, 공손찬, 유표, 도겸, 공융. 자,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신의 세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요 기준으로 잡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제 본문에서는 나라를 하나를 세웠느냐, 세우지 못하고 쓰러져 갔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엄청난 세력을 잃었지만 결국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보지 못하고 사라진 영웅도 있었고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력을 점차 불려 나가서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는 자리에까지 오른 그런 인물도 있었죠. 그랬을 때 일국을 세우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그런 어떤 영웅적인 인물들이지만 그런 인물들은 실패한 인물, 그리고 되게 보잘것없었지만 결국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던 인물, 이런 인물들은 성공한 인물로 잡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면 성공한 리더와 실패한 리더는 다음과 같이 나눠지겠죠. 우선 동탁, 여포, 원술, 원소, 공손찬 이런 인물들은 실패한 인물들이 되겠고요. 조조, 유비, 송고는 각각 위, 촉, 오 나라를 세우며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포, 원술, 원소, 공손찬 이런 사람들이 실패한 까닭은 무엇이고 조조, 유비, 송권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요걸 한번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패한 첫 번째 리더로 손꼽는 건 동탁이 되겠습니다.
동탁은 거칠고 포악하며 사악한 데다 잔인하다. 역사를 기록한 이래 이와 같은 이는 없었다라는 게 삼국지 위서 동탁전에서 등장하는 동탁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형적인 폭군의 공포 정치를 실행했던 동탁은요, 시대가 만든 괴물이라 불러도 어, 무리가 없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변방을 지키던 이 한나라의 장수였던 그가 십상시의 난을 억제시키면서 권력을 잡게 되고요. 이후에는 스스로 그 권력에 취해서 황제를 구금하고 황제를 교체하는 것까지 하는 아주 권력에 미쳐버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만행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잔인하고 악독한 짓들을 많이 했는데, 자, 대표적인 게 춘절을 즐기는 백성들을 거열형,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메고 수레를 끌어서 죄인의 어떤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을 거열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벌을 처하기도 하고요. 잔치 자리에서 반란에 가담했던 포로들을 도륙하는, 그러니까 잔치의 어떤 흥을 돋구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몰아내려고 했던 인물들을 붙잡아 와서 이 사람들의 목을 치는, 자, 이게 어떻게 잔치의 흥을 돋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즐거웠대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고, 장안천도, 이제 낙양에 불을 질러 가지고 낙양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안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해버린 거죠. 그리고 황제 이전에 한나라의 황제들의 무덤을 도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 인간 말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동탁은 결국 사도 왕윤의 계략으로 여포의 손에 죽게 되죠. 이때 이 사도 왕윤의 계란으로 여포의 손에 죽는다. 여포가 사실은 동탁의 양자였어요. 그런데 왕윤이 이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죠. 그러면서 초선이라는 어떤 여자를 통해서 이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결국 여포의 손에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자 이렇게 동탁이 죽고 나자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포가 죽은 다음에 이 시체를 버려두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머리와 몸을 발로 차고 이 뚱뚱한 여포의 배에 심지를 꽂아놓고 불을 붙였다라고 해요. 이게 뭐 3일 밤낮을 탔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반 백성들, 대중들에게 동탁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거의 그 한나라의 최고 벼슬까지 올라갔고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황제보다 더한 권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탁이 죽었을 때 이 동탁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이 없고 모두 기뻐한 사람만 있었다. 이러면 이 동탁이 얼마나 악독하고 포악한 인물이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로는 바로 앞에서 이 동탁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포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말이 있죠. 마중적토, 인중여포. 그러니까 말 중에서는 적토마가 최고고 사람 중에서는 여포가 최고다라는 말입니다. 삼국지 최강의 무인인 여포는 관우, 장비, 유비 이렇게 3대 1로 싸워서도 이 여포를 이겨내지 못했을 정도로 무력에 있어서는 거의 삼국지에 등장하는 모든 무장 중에 최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좀 나빠요. 이 두뇌가 이 여포의 용맹, 그러니까 이 육체적 피지컬을 전혀 따라가지를 못했고 욕심이 많은데 또 귀는 얇았어요.
그리고 줏대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정말 상남자답고 피지컬적으로 최강인 여포인데 또 줏대는 약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은 배신과 배신과 그리고 또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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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으로 이어져요. 원래 정원이라는 사람의 양아들이었던 이 여포는요, 동탁이 실권을 잡고 나서 동탁이 내 밑으로 와서 일해라. 원래 정원과 동탁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동탁의 꾀임에 빠져서 동탁의 양아들로 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동탁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다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왕윤의 계략으로 동탁을 죽인 다음에는 원술의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다시 원소의 밑으로 가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장막의 휘하에서 또 유비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비마저 배신을 하죠. 귀가 얇고 욕심이 많으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를 잘 못하고 이 자신을 따르는 어떤 신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처첩, 그러니까 처와 첩의 말에, 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세력을 모두 잃고 조조에게 사로잡히기까지 하는데, 그러자 어, 목숨을 구해달라면서 조조 앞에 무릎을 꿇는 굉장히 어떤 삼국지 최고의 어떤 무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비굴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영웅으로서의 어떤 풍모마저 잃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패한 리더는 원술이 있을 겁니다. 자, 원술 같은 경우는요, 사치를 즐기고 음란방탕하여 그 끝이 좋지 못했으니 이것은 모두 스스로 불러들인 화이다. 진수, 정사 삼국지를 지었던 저자죠. 이 정사 삼국지, 역사서인 삼국지를 지었던 저자 진수는 이 원소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술이 얼마나 방탕한 인물이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살펴보자면 이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욕심이 지나쳤던 인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삼국지 연의 초반에 정말 가장 강력한 군주 중에 하나가 원술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능력. 우리가 요새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뭐 모두까기 인형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리더였던 거죠. 4세 30, 그러니까 4세대에 거쳐 세 번의 정승을 배출한, 정승이라는 건 정말 황제보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권력의 최고점, 벼슬 중에 최고의 벼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4세대에 걸쳐서 정승, 이 최고의 벼슬을 세 번이나 배출한 명문가 중에 명문가, 이 원씨 가문의 장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복 동생이었던 원소를 굉장히 오랫동안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술보다 원소가 그 개인적인 역량, 능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우선 그가 반동탁 세력 연합에서 보급품을 담당할 때 일이에요. 자, 동탁을 물리치자라고 하면서 많은 지방의 군주들이 모여가지고 반동탁 연맹을 결성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급품 담당이 바로 원술이었는데 손견이 공을 세우는 것을 시기한 나머지 손견이 동탁을 공격할 때 보급을 중단해 버려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송견과 조조가 이 반동탁 연합을 탈퇴해버리는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게 원술이었고, 또 원소가 새 황제를 추대하려고 하니까 원소를 비난하면서 반동탁 연합이 원소파, 원술파로 나뉘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이 공을 세울까봐 걱정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또 자기 이복 동생이 어떤 의견을 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파벌을 나누어 버리고, 또 손책에게 받은 옥세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손책이 나중에 이 원술에게 자신의 손에 있던 이 한나라의 옥세를 이 원술에게 건네줍니다. 이거는 사실 일종의 계략이에요. 원술이 분명히 이걸 가지고 기고만장할 것을 알기 때문에 건네준 거죠. 그리고 그 계략대로 수많은 적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제 황제다라고 하자마자 조조, 손책, 여포, 유비,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황제가 된다라고 하지만 스스로 일국을 이루었다고 하기는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한테 옥세가 있고 나한테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내가 황제야 라고 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도 받지 못했고 그 기간도 굉장히 짧았죠. 그래서 실패한 리더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원술의 이복 동생인 원소를 보도록 할게요.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저 아이가 끝내 큰 일을 저지를 것이다. 자, 동탁이 등장하기 전에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십상시라는 내시들이 있었죠. 10명의 내시. 그 사람들 중에 조충과 장량이 이 원소를 보고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든지 굉장히 큰 일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보통 인물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렸던 거죠. 자, 흔히 말하는 좀 2% 부족한 사람이 바로 원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첩의 자식이라는 어떤 출신 한계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더로서 능력이 뛰어났던 인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자꾸 좀 놓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이 원술, 이복형인 원술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도 하북을 평정한 그는 공손찬을 물리치고 나중에는 가장 많은 세력을 거느리는 군주가 됩니다. 당시 그를 따르는 세력은 조조의 10배 정도에 이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었겠죠. 사세삼공 집안의 모든 걸 물려받은 건 누구예요? 형인 원술이죠. 이 사람은 원소는 서자기 때문에 물려받은 게 딱히 없어요. 그냥 그 집안의 서자구나 라는 정도겠죠. 어느 정도 뭐 기반이야 있겠죠. 돈도 있고 사람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4세30 집안의 모든 걸 물려받은 사람은 원술인데, 별로 가진 게 없었던 원소가 훨씬 더 원술보다 막강한 세력을 거두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막판에 이제 좀 자기 자신의 어떤 과신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심에 빠지는 거예요. 조조가 유비를 치기 위해서 허도를 비웠을 때 모사 전풍이 허도를 치자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아픈데 지금 나는 전쟁에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 이후에 저수와 전풍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시기는 늦었어요. 이 전쟁은 타이밍인데 타이밍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야 뒤늦게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조조에게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조조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 쳐들어가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전투를 내 아들이 아파 라고 하면서 다 미루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 나왔으니까 조조를 치러 가자. 아니, 치러 가자고 할 때 치러 갔어야죠. 이미 그 시기는 끝났고 조조는 원소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싸움을 거니까 대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세력이 내분에 휩싸여 지리멸렬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원소가 조금 어, 급사를 해요. 뭐 이렇게 전투에서 죽은 건 아닌데 좀 갑자기 일찍 죽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죽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장자가 아닌 셋째를 이제 원소는 자신의 뒤를 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랬으면 좀 깔끔하게 어떤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나는 셋째가 좋아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입장은 첫째 입장대로 기분이 나쁘고 셋째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 둘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어, 원소의 세력이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여긴 더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고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으로 시작했던 그의 끝은 못난 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실패한 리더는 공손찬이 되겠는데요. 이 공손찬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백마장군, 그리고 백마장군 하면 공손찬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손찬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성공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손찬이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원소처럼 이 사람도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에요. 노식 선생의 문화에서 유비와 같이 동문수학을 했던 공손찬은 바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원소가 집안에서 뭐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집안의 후광 같은 거는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공손찬에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말단 관리에서 태수의 사회가 되었던 그는 그리고 나서 점차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북방을 대표하는 북쪽을 대표하는 백마장군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이후에 원술과 손잡고 원소를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주변 민족들을 약탈하는 만행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흙수저였던 공손찬이 자기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어, 주변에 어떤 힘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전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수성가한 몇몇의 인물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독선과 아집이 굉장히 지나쳤고, 자, 이런 독선과 아집을 통해서 인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손찬 밑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유비가 자신의 세력을 어느 정도 마련하자마자 공손찬을 떠나게 되고 부하장수였던 조자룡마저도 어, 공손찬은 더 이상 따를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비를 찾아가 유비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공손찬 자신은 자신이 약탈했던 주변 민족들과 손잡은 원소의 공격에 멸망당하는 어떤 인과응보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힘이 부족했던 원소가 이렇게 주변에 적을 만든 공손찬을 치기 위해서 이 주변의 적들을 먼저 포섭한 거예요. 그리고 공손찬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형인 원술마저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실패한 리더들 제가 5명을 살펴봤는데 이런 실패한 리더들에게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공한 리더들의 이야기와 좀 대조를 해서 살펴본다면, 자, 이 성공한 리더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공한 리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조조, 유비, 그리고 손책, 이 세 리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